지금 당내 이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의사 출신 이 비례대표 1번입니다. 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네, 그 연말연시를 이 코로나 병동에서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사실은 의사라면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지원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당시에 한창 3차 대유행으로 여러 가지 의료 자원과 그런 의사 구하는 문자가 저한테도 왔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현장 지원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장에 가봤는데 이번엔 공공병원에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3차 대유행에 있을 때 집단 발생했던 노인 환자분들 요양병원에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속속히 전원이 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에는 그런 코로나 대응에 대한 입법 활동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돌아와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하루 확진자가 지난주에는 이제 300명대 후반. 근데 아무래도 최근의 상황 보면 다시 400명대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3차 대유행의 정점 좀 지났다고 보시나요? 예, 실제로 우리가 1000명 이상의 그런 정점 피크는 다행히 꺾여지긴 했는데요. 네. 여전히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외국발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가 2차 2월에 그 구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리 인구의 대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정점은 찍었지만 다시 하향으로 안정세로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일 100명만 넘게 나와도 불안해하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300명 정도로 안도감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사실은 지난해만 해도 한 400명만 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 1000명을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런 게 기저효과라고 부르면 될지 모르겠는데 300명대로 떨어진 것만 해도 상당히 좀 이 긴장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이 집단 감염 또 이 지인 간의 감염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장기간 1년 이상의 코로나에 피로감이 있으신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삶을 살면서 그런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염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절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오히려 이 단계를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방역 단계 시스템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고 체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정부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상생 방역, 소통 방역 시스템을 나가야 된다. 특히 지금 당장 2.5단계에서의 단계 격하를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문제는 조금 더 집합별로 여러 가지 영업 특성별로 해서 조금은 현실적이면서도 세세한 지침을 만드는데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설과 추석이 이제 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설이 한 보름 남짓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설을 또 잘 지내야 이게 우리가 좀 안전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설 전에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항상 우리가 그런 대명절이나 아니면은 뭔가 방학이나 휴가 기간에 인구 유동량이 늘어나면서 접촉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가 많아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2월 전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300명에서 더 안정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협조를 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 4차 대유행이라고 하면 다시금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런 바이러스가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후 환경의 겨울에 그런 건조한 환경이기도 하고요. 예. 또 아직까지는 300명이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밤 9시 또는 5명 이상의 집합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우리가 단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인 것이죠. 그것이 또 순식간에 4차 대유행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예. 다들 힘드시지만 설 명절까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지침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예, 맞습니다. 2월 달부터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될 만큼 네. 이제 우리가 겨울을 안전하게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런 방역이나 우리 삶의 대응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까지 2월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설 전에 이제 1차 백신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던데 현재 백신의 이 확보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온 국민이 맞을 수 있는 7,6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네. 6월 초부터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등 여러 백신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만큼 2월 달에는 의료진이나 아니면은 그런 집단 시설에 있는 고연령자들이 우선순위에 접종이 되겠지만 예.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접종할 수 있는 이런 백신 접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또 우리 또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월 28일에 이런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희 국회에서도 면밀히 안전하게 빠르게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28일에 이제 예방 접종 계획을 방역 당국이 이제 발표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백신은 이 신속성과 함께 이제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부 이제 외신 보도를 보면 이 부작용에 대한 또 보도가 있고요. 그런 네. 부분들이 약간 좀 불안감을 또 자극을 하는 건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백신의 안전성 좀 어떻게 보세요? 다행히 그래도 미국이나 영국, 다른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제품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 만큼, 화이자 백신은 알러지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 그러면 알러지 체질인 분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교훈들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백신들이 100% 안전하다. 그런 약물은 없습니다. 모든 약물에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 만큼 어떤 약물을 어떤 대상으로 접종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료 대응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잘 갖춰 놓고 이거에 대해서 빠른 처치와 함께 보상이 갈 것이냐 이런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의원님 이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량으로 전 국민이 빠르게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임시센터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같은 공공시설을 크게 시스테믹하게 만들어서 접종에 활용한다는 건데요. 네. 기존의 법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백신 접종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감염병 시대에는 이런 임시센터에서 접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의료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그 관련 법규에도 평상시에는 병원 외에는 이렇게 이 백신 접종이라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관련 법안을 통해서 좀 대규모로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부분을 입법화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이제 접종을 신속하고 이렇게 빠르게 안전하게 이렇게 접종을 마치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한 11월쯤에는 이게 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했잖아요. 예. 이 전망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좀 의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 전망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지.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야당에 당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정부가 빠르게 접종을 해서 그래도 겨울 전에는 올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피력하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코로나 정쟁을 하는 뭐 야당의 상대적인 비판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우리 안전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9월까지의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마치고 어느 정도의 그런 70%, 80%, 90% 이상의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은 수용적인 그리고 나도 맞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여야가 같이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힘을 합치고 또 의료계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여야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집단 면역의 이 기본 조건이 바로 이 국민들 간의 신뢰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흐름을 보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좀 나오고요. 예. 또 오늘 뉴스를 보면 이 반려동물에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 반려동물이 지금은 이제 확진자로부터 반려동물로 옮은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 방역 당국은 얘기하고 있지만 또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이거에도 코로나 그 발생 초기에 홍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동물을 통한 감염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험성이 높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인간에게서 동물에게 가는 경우 이것은 증명이 되었다면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테스트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확인하겠다고 한 만큼 그 지침이나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외 사례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 반려동물에서 인간이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감염병을 옮은 사례가 있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에서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요. 그런 바이러스나 감염병 특성에 따라 그런 전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조금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내년에 국내에서 개발된 우리 백신 접종도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예, 사실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 관련한 간담회 다음 주에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 중이긴 한데요. 현재 가능성 있는 5개 개발사가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제품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예. 우리가 올해 첫 해 그런 코로나 백신 접종은 외국 회사에 접종을 한다면 아마 빠르게 이렇게 개발되고 뭔가 확실한 그런 효과를 증명할 수 있다면 2022년에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돌아왔을 땐 국내 백신도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 코로나가 이제 박멸되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맞는 백신이 내년에는 또 다른 백신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백신 개발은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내의 이 백신 개발도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이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군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마치 그 독감 백신도 매년 바이러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만큼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국내가 아직은 좀 해외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지만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 준비에
좀 또 의회에서도 많은 또 이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